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상위 및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이 기존 6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못난이 농산물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도내 11개 지역농협 직매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상위 및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K바이오스케어 조성,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핵심 사업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증액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중부내륙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에서 충북 핵심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이 기존 6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상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확대 질환 중 치아 교정은 취약계층의 치주 질환 악화를 막고 성장기 아동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못난이 농산물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도내 11개 지역농협 직매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못난이 농산물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유통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농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농촌을 살리는 가치 소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못난이 농산물 전용 판매대 11곳을 운영 중으로 내년까지 모든 직매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활동계획 발표, 출범선언문 낭독, 의대정원 확대 촉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도민의 의료차별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진위는 열악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원회 참여 기관 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의 양자산업 선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충북이 가진 강점과 경쟁력을 하나로 융합해 충북이 국내 양자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양자기술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지원 방안도 수립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1,200포기로 청주시 무료급식소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자회사인 이녹스 리튬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녹스 리튬은 오창 사업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회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약 200명 이상의 고용 계획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이녹스 리튬은 향후 수산화 리튬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거래선이 구축될 경우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체계적인 비점 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비점 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올해 환경부가 미호강과 서화천을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비점 오염 저감 국가 보조 사업에 우선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유역에는 향후 비점 오염 저감 사업, 그린 빗물 인프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창업가와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창업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창업 우수기업 3곳에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어 충북 창업펀드 조성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BI와 CI를 반영해 제작한 연을 띄우는 퍼포먼스와 충북 창업 노마드 포럼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오창 분석과학연구소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북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 실현,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고 기초지원연과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강 종료 후 김 지사는 연구동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며 최근 주요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북 노사민정협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충북 노사민정 상생협약서를 체결했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충북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에는 모범적인 노사협력 모델 구축,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김영환 지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충북을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각 주체들의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가 화목한 충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 글로벌 연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글로벌 연수는 학생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와 강점을 현장에서 배우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인턴십, 도정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팀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성과에 대해 한 편의 영상을 보고 대학별로 우수팀이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안전검사를 추진했습니다. 연구원은 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해 식중독 원인균 3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중독 원인균 3종이 모두 불검출돼 도내 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 5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자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하반기 장학생 41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장학금과 수도권 장학금 등이 주어졌고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장학금과 곰돌이 장학금 등이 주어졌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재캠프와 해외연수,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참여자 모집, 추진 결과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역대 최다 이용객 수용을 위해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객터미널 내 셀프 사진관과 안마의자 등으로 구성된 플레이 스페이스를 오픈했으며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과 주차장 증설도 계획돼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홍보비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첫 트리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올 법한 이 트리하우스. 앞으로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트리하우스 성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숲에 머물며 쉬어가기 좋은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트리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이어지는 산세가 아름다운 조령산. 숲의 기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첫 트리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둘, 셋! 2023년 10월 설레는 마음으로 준공식도 열렸습니다. 숲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숲을 이용하고 힐링과 체험의 공간으로 이것을 도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트리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독창적인 트리하우스 디자인을 위해 레이크파크의 힘찬 첫 도약 충청북도 트리하우스라는 주제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2023년 6월 드디어 트리하우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자랑하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트리하우스 3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영화 속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올 법한 트리하우스. 각 동마다 개성이 느껴지는데요. 다락방 구조의 트리하우스부터 캠핑용 구조의 방관로까지 숲에 머물며 쉬어가기에 더없이 완벽한 공간입니다. 트리하우스 내부 역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데요. 숲에서 쉬면서 힐링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까지 총 49동의 트리하우스를 완공해 충북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트리하우스 성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꿈, 숲과 함께 키워갑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